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볼 텐데, 바로 다이슨의 연구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물리학자인 다이슨은 머나먼 미래의 생명과 마음을 예측을 하는 인상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단서를 가지고 과연 사고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두뇌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두뇌가 작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죠. 동시에 그 공급받는과 동시에 열과 폐기물이 또 외부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열에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담겨 있죠. 그래서 작동 중에 누적된 이 엔트로피 열을, 폐기물을 처분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미래에 존재하는 사고체, 네, 사고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 아주 먼 미래다 보니까 아마도 인간의 후손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존재를 사고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고체는 사고 과정에서 생성된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 또 이 사고체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엔트로피를 생산을 하고, 또 폐열을 또 얼마나 방출을 하고, 또 우주는 그 사고체가 방출한 폐열을 또 얼마나 빠르게 흡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제 느리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정보 처리와 사고 기능을 엔트로피 처리 과정으로 한번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가 낮은 계의 배열에는 정보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낮다는 거는 아까 2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외관상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의 배열의 수가 비교적 적은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제 그 배열 상태를 여러분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으면 정보의 양이 많지 않고, 엔트로피가 높은 걔는 반대로 다량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처리 과정에도 네, 반드시 이제 열의 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고와 엔트로피와 열을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를 하면, 생각의 수가 적으면 열을 조금만 방출을 해도 되고, 생각의 수가 많으면 다량의 열을 방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사고체가 무언가를 생각을 하려면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이렇게 파란색처럼 추출을 하고 또 열을 방출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추출을 해야 되는 열은 최소한 방출하는 열보다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먼 미래에 별도 없어지고 태양계도 해체되고 이렇게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 사고체는 에너지를 주변에서 추출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열 효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건데, 바로 저엔트로피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고엔트로피 열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 바로 다이슨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단은 요 하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사고체의 내부 가정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사고체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높은 온도에서는 아무래도 입자 운동이 빨라지게 되고, 입자가 빨리 움직이니까 사고도 빨라지고 그만큼 폐기물도 빠르게 축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차가워지는 우주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고 능력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느리게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생각을 느리게 하면 답답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함께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졌다라는 것 자체를 뭐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는 그 자동차가 천천히 달릴수록 연비가 높아지듯이 생각이 느릴수록 그 연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즉 단위 에너지당 사고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그 유한한 에너지로 영원히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모든 기관들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즉 폐열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엔트로피를 방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른 시점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한 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바로 사고체는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타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체가 주기적으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은 하지 않고 폐혈만 방출을 하면 되는데 즉 사고체가 생각과 휴식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며 영원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이슨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그 사고를 엔트로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재해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사고 행위가 필연적으로 열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체는 열을 생성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기억 용량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이상 기억을 보관할 수 없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사고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추가적인 기억 없이 그냥 오래된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고체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직접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억을 지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 여기서는 겨울잠을 자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해석된 상황이 뭐냐면 공간의 가속 팽창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바깥 천체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방출된 빛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을 우주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주지평선의 온도는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고체의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이 이제 우주지평선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고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우주로 열을 방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고체의 온도가 내려가서 이 온도 혹은 더 낮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주가 높은 온도가 되고 사고체가 낮은 온도가 돼서 이렇게 열을 방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폐열이 방출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뭐 마찬가지로 사고를 한 번만 더 한다? 그러면은 과열돼서 사고체가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가속 팽창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이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생각의 종말은 50층 이내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간의 팽창 속도가 반대로 느려져 가지고 우주의 온도가 무한정 내려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겨울잠을 자면서 영원히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